오늘은 2021년 4월 26일 월요일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이 김학의 잡으려고 갑자기 발상을 해낸 그 방법 때문에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이 지금 기소 위기에 몰렸습니다. 민정수석 3명 바뀌는 동안 자리 지킨 실세 비서관, 다시 말하자면 조국이 심어놓은 아주 철저한 조국맨입니다.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김학의 불법 출금 지휘한 혐의로 10시간 넘게 지난 토요일 날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의혹을 기획사정했다는, 바로 그 기획사정하면서 주도했다는 혐의도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청와대 가면은 이렇게 민정비서관 가면은 이런 야릇한 사건에 깊숙이 진두지휘하는 일들이 이렇게 생긴 적이 과거에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과거에는 이런 게 없었을상 싶은데 기억이 별로 뚜렷하지 않은데 이번 정권에서는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 불법 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 3부 부장 이정섭 부장입니다. 아주 반듯한 부장검사죠. 이분이 24일, 지난 24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되겠죠. 토요일 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10시간가량 아주 강도 높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는 2019년 3월에 피의자 신분도 아닌 김학의 전 법무차관, 그거에 대한 불법 출국 금지를 진두지휘한 혐의, 다시 말하자면 직권남용 혐의죠. 이걸 받고 있는데 외부 노출이 적은 토요일에 소환조사가 이루어진 것은 이 비서관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검찰 조사에서는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4일 그에게 소환을 통보하고 수사팀은 그에게 2주 내에 와서 조사를 받으라 했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팀이 이 비서관 소환에 애를 먹을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현 정권의 왕비서관으로 통하는 그가 어떻게 검찰이 원하는 시기에 조사에 응하겠느냐, 그럴 가능성이 낮다, 이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법조계 관계자들도 이 비서관이 검찰이 제시한 그 조사 마감일 직전에 나와가지고 검찰의 패를 본 거 아니냐, 이렇게 검찰의 패를 보기 위해서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현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국이가 딱 불러가지고 청와대에 들어온 이 비서관은 2019년 8월 민정비서관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자리에서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조국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서 민정수석 3명이 바뀌었고 민정수석 밑에 비서관들도 그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교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니 오로지 혼자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리기를 왕비서관, 실세 비서관, 뭐 이런 등등의 소위 인류라는 비서관이란 인류 비서관이란 말까지 그에게 따라 붙고 있는 지경이니 말이죠. 이분의 소위 그 세도가 아니면 세력이 아니면 뭐라고 그럴까요? 권세가 그렇게 당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제 그는 청와대 입성 후에 이런저런 월권 비위 의혹에 아주 많이 휩싸여 있습니다. 지난 2월에는 신현수 전 민정수석을 따돌리고 박범계와 검사장 인사 문제를 협의했다는 소위 민정수석 패싱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같은 변호사끼리 말이죠. 그리고 대선배인데 이광철보다 훨씬 위의 선배 신현수 그 민정수석을 패싱을 했다. 이 비서관은 이걸 강하게 부인했지만 신 전 수석은 침묵을 지키면서 의혹은 더욱더 증폭됐습니다. 결과적으로 신 전 수석만 청와대를 나갔고 이 비서관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이 비서관에 대한 신뢰가 신수석보다는 더 컸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누구로부터 신뢰요? 그것은 청와대는 누구가 제일 오해합니까? 오야로부터 신뢰. 그래서 결국 홀로 남았습니다. 신수석도 떠났습니다. 네. 이광철은 지난해 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징계 국면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를 수용할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은 정반대로 윤 전 총장 징계를 기각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까지 했지만 이 비서관은 또 살아남았습니다. 아주 질기디 질긴 관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운명이라고 그럴까요? 이 비서관은 민변 사무차장과 참여연대 실행위원 등을 지냈습니다. 민변. 여러분 민변 잘 아시죠? 민변 대통령과 민변 민정비서관. 네, 많은 이해와 소위 라뽀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대표적인 조국 인사, 소위 이광철 비서관.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조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검찰 수사로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이조시대, 조선시대 얘기입니다. 조국 전 수석과 그 가족분들이 겪은 멸문지화 수준의 고통을 특별히 기록해 둔다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그의 충성심을 표현한 거죠. 이 비서관의 충성심이랄까요. 그러나 한 여권 인사는 조 전 수석도 민정수석 재직 말기에 이 비서관을 교체하려 했지만은 관철시키지 못한 걸로 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참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비서관은 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에도 개입한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를 받았지만 작년에 해당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뒤에 새로 꾸려진 수사팀에 의해서 최근 무혐의 처분받았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 비서관이 본인이 연루된 청와대 기획사정이라든가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이전처럼 넘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그런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지휘한 핵심 피의자로서 검찰 수사 선상에 올라 있고 김 전 차관은 2019년 초 피의자가 아니었는데도 법무부는 범죄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게만 내릴 수 있는 긴급 출국 금지를 내렸고 이 배후에 이 비서관이 있다는 바로 그것이 검찰의 시각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허위 출금 서류를 작성한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 소속 이규현 검사는 이 비서관과 같은 법무법인에서 근무한 아주 돈독한 사이라는 것이 알려진 바입니다. 이 비서관은 또 현 정권 과거사 사건 재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의 변필건 검사의 변필범 부장이죠. 형사 1부장. 이분 또한 아주 강직하고 반듯한 분입니다. 이분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자,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대검 과거 진상조사단의 그 재조사 때 이광철 비서관의 이른바 청와대 기획사정을 총지휘했다고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진상조사단에 있었던 이규현 검사를 통해 여권이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왜곡, 과장하고 이거를 친여 매체에 흘려가지고 야권을 공격했다는 그런 의혹입니다. 이 사건 수사팀도 조만간 이 비서관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에 대한 수사가 동시에 두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검찰 주변에서는 이광철 비서관이 이 두 사건 중에 적어도 한 사건으로는 기소될 가능성이 크다. 그도 이제 태양이 일단 떠올라서 중천에서 석양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석양에 머무르는 그가 과연 그는 그만이 생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느낌조차 들고 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서는 수사팀이 이 비서관의 개입 단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청와대 기획사정 수사에서는 수사팀이 벌써 증거를 확보를 개입했다는 단서를 상당 부분 이미 확보해 놓은 걸로 이렇게 법조계에서는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광철의 운명의 시계는 똑딱똑딱 하면서 지금 아마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네, 모든 것은 처음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이고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는 법이죠. A가 있으면 Z가 있는 법이고 네, 그렇습니다. 세상은 사필귀정이라는 법칙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변화의 시대를 겪어 다시 원점으로 회귀하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새벽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헌법 그리고 한미동맹과 국가안보 튼튼한 그러한 내일이 반드시 떠오를 겁니다. 새벽에 우리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태양이 떠오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날 강인한 하루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